자, 여러분들 요번 문제는 제 17회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처럼 우리 여러분들 수험번호하고 성명 이런 것을 뭐 쓰는 것까지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게 미리 제가 입력을 시켜놨고요. 그다음에 감독관 확인 번호는 A3예요. A3. 자, 입력을 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이제 실행될 수 있도록 나오죠. 자, 이 부분을 제가 조정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여기 회계 버튼을 눌러주시고 아니면 이 버튼 아니면 여기 전체 메뉴를 클릭해 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이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지 보고 계시죠? 같이 한번 보시면 실무 수행평가 문제인데요. 자, 주식회사 사랑슈즈는 신발을 도소매하는 법인으로 회계기간이 제6기고요.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입니다. 자, 자료에 제시된 자료와 자료 설명을 참고하여 평가 문제의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번 문제는 기초정보관리 문제로서 항상 10점에 배점을 합니다. 자, 그럼 이 10점의 배점이라는 것은 3점, 3점, 4점 해가지고 총 10점의 문제가 문항 3가지가 이루어진다는 소리인데 첫 번째 문항이 뭔가 봤더니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거래처 등록이에요.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거래처 등록. 자,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문항에 어떤 것을 할 것인지를 문제상에 주어지니까 반드시 문제를 정확히 읽고 같이 풀어주셔야 돼요. 자, 평가 문제는 거래처 등록 3200번에 등록을 하는데 메일 주소도 같이 입력할 것 하는 말 나와 있죠? 그래서 거래처 입력이 같이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지는 다 갖고 계시죠? 그래서 시험지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저는 이 내용을 제가 보고 있는 시험지와 함께 같이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처 등록이죠. 자, 거래처 등록이고 3200번이라 했어요. 3200번. 3200번인데 여기다 억지로 낑겨 막 넣으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제일 밑에다 이렇게 적어 주신 다음에 등록을 하고 나중에 이제 조회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소트가 되면서 정리가 딱 돼요. 그러니까 억지로 시험 문제를 갖다 답을 갖다 막 맞춰 넣으려고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자, 거래처 이름이 뭐냐면 주식회사 하늘슈즈죠. 슈즈. 자, 사업자 등록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120812476. 자, 그 다음에 김하늘이죠. 김하늘. 자, 그 다음에 전체, 그 다음에 사용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업태로 옵니다. 업태를 클릭해 주시고, 업태는 도소매업이에요. 그 다음에 종목은 신발 이렇게 됩니다. 자, 우편번호죠. F2번 눌러서 우편번호를 찾아주시는데, 자, 강남대로 252. 아, 여기 그대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적용을 한번 조회를 한번 해보죠. 자, 강남대로 252하고 나오죠. 그러면 적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볼 필요 없고 거래 일자, 거래 시작일 요거를 적어주시는데 현재 등록한 날짜로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자료 설명을 보시면 주식회사 하늘슈즈와 2016년 4월 1일 날 상품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하는 말 나왔으니까 거래 시작일은 2016년 04월 01일 날이 되고요. 거래 종료일은 기록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사항 나와 있어요. 추가사항에다가 담당자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돼요. 스카이죠? 자, 영문으로 해서 SKY. 그 다음에 B136524인가요? 예, B136524. 자,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완료가 된 거죠? 그리고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저장이 되면서 4점짜리 문제가 하나 완성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 아까 3점짜리였죠. 이번엔 4점짜리 문제네요. 전기분 재무제표의 입력 및 수정하고 나와 있어요. 전기분 재무제표의 입력 및 수정. 자, 전기분 재무제표를 수정해라. 이런 말이 나온 건데 이렇게 빨강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에서 수정을 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럼 가장 많이 봐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여기 중에서 본다면은 요 밑에 나오는 요 이익연금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여기 나오는 미처분 이익연금 있죠? 이거 잠시만요. 안 눌러줬네요. 여기 나오는 미처분 이익연금 7,677만 9천 원이 정확하게 들어왔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또 요거 외에도 또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있다면 요거 외에도 아마 재고자산일 겁니다. 재고자산. 가장 많이 이제 시험 문제 내는 게 재고자산 쪽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재고자산의 금액이 요 4천만 원이 들어왔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를 같이 그 수정하면서 또 짚어가면서 여러분들 보셔야지 그냥 눈으로 대충 해가지고 요거 틀렸네 그래서 그거만 고치시면 안 되는 점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죠. 자,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 그러면 하나하나 입력을 한번 해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우리가 보면은 전기분 재무상태표죠. 자, 해놓고 현금부터 한 가지 조회를 한번 해보면 현금이 5,739만 4천 원이에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당좌예금 4,100만 원, 보통예금이 6,703만 4천 원, 정기예금이 2천만 원, 외상매출금 2,700만 원에 대선 충당금이 27만 원, 받으러움이 얼마냐면 530만 원, 그 다음에 상품 4천만 원인데 요건 정확히 들어와 있네요. 그죠? 장기대여금은 얼마냐면은 1,800만 원, 건물은 7천만 원, 차량 운반부가 3,533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이 1,500만 원 맞습니다. 그다음에 비품이 얼마냐면 600만 원이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빠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 맨 밑에다가 비품 감가상각 누계액을 하나 더 입력시켜 주셔야 되거든요. 비품 감가상각 누계액은 비품의 다음 번호 213번을 입력시켜 주시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나오고요. 얼마 나올까요? 316만 5천 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도 아직 6,3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자, 또 찾아보죠.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인데 외상매입금은 얼마입니까? 5,640만 9천 원 맞죠? 미지급금 2,250만 원, 예수금 293만 5천 원, 그 다음에 장기차입금인데 7천만 원인데 여기는 700만 원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정, 7천만 원으로 수정시켜 주시면 돼요. 수정하실 때는 백스페이스 누르시고 수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러실 필요 없이 이 상태 현재 이렇게 파랗게 1억 5천만 원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커서가 1억 5천만 원 카드 속에 있을 때는 그냥 전체를 다 수정하시는 게 더 편합니다. 백스페이스 눌러가고 수정하시면은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2월 이익여금 7,600 얼마죠? 거기 보시면 나와 있는 금액이 주어져 있는 금액이 7,677만 9천 원 맞습니다. 임차보증금 1,000만 원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여기서 조회 버튼 눌러주시면 자동적으로 소트가 돼서 이 비품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자동적으로 반영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에 2번 문항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까요? 자, 3번 문항은 거래처별로 초기 2월 메뉴입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등록 메뉴인데 여기서 잘못된 걸 찾아서 수정해라. 거래처별 채권 채무 내역은 다음 같은데 받으러움을 수정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받으러움을 수정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받으러움 수정을 한번 해보는데 자, 여기 보시면 참고상에 하단 약속어음을 참고하고 자수 거래일자는 2015년 10월 10일 날이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발행일자도 2015년 10월 10일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랑수주의 전기분 재무제표는 이미 입력되어 있다. 자료 1과 2에 의해서 거래처별 초기 2월 사항을 입력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빠져나와서 자, 여기 보시면 거래처별 초기 2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받으러움이죠. 받으러움 530만 원짜리니까 받으러움에 놓고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다 거래처를 입력시켜 주시는 거예요. 거래처를 입력하는데 자, 거래처가 어디냐면은 우리는 사랑슈즈죠. 헬로슈즈네요. 그래서 F2번 눌러주시고 헬로슈즈 만기일자가 언제냐면은요 2016년 4월 10일로 지급일자가 나와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지급일자가 만기일이에요. 발행일자는 10월 10일이고 2015년 자, 그래서 여기다 입력을 합니다. 자, 만기일자는 2016년 04월 10일. 자, 그 다음에 엔터. 어음번호. 자, 여러분들 어음번호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어음에 가나다라로 해가지고 나와 있으면 종이어음이에요. 종이어음. 하지만 이렇게 20자리로 되어 있는 번호가 나와 있으면 이것은 전자어음이라고 합니다. 앞에 004라고 하는 것은 은행번호예요. 은행번호. 국민은행이 004거든요. 그 다음에 2015년 10월 10일 이런 뜻입니다. 2015, 1010은
2015년 10월 10일 날 거래라는 뜻이고 나머지는 1년 번호가 9자리로 돼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총 합쳐가지고 20자리라는 거 잊어먹지 마시고요. 자, 그럼 이거 입력합니다. 여기다가 004, 그 다음에 2015 10월 10일,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 9. 네, 금액은 얼마짜리면 530만 원짜리예요. 530만 원 자수. 발행인은 어디냐면은 헬로 슈즈죠. 그래서 F2번 누르고 헬로 슈즈. 자, 배서일은 없으니까 넘어가도 되겠고요. 발행일자는 2015년 몇 월이냐면은 10월 10일이죠. 거래일자도 2015년 10월 10일이고요. 어음의 종류는 전자어음이고요. 지급기관은 국민은행이죠. 국민은행. 그 다음에 서대문 지점, 서대문. 자, 이렇게 입력이 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 2번까지 1번에 3번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보겠습니다. 거래자료 입력 문제고 이 문제는 일반 전표 입력 문제예요. 그래서 일반 전표를 열어주시는데 자, 일반 전표 문제가 우리가 6문제에서 7문제가 나오죠.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가는 건데 자료 설명을 한번 볼까요? 매출거래처의 직원들과 식사를 한 거니까 이것은 접대 목적으로 지출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거래자를 입력하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셔야 될 사항들은 자, 어느 걸 보셔야 되느냐면은 자, 우선 여기 그 거래처 해오름 한정식을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우리 카드를 봐야 되겠고 날짜를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공급 대가를 보셔야 돼요. 이 네 부분을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잊어먹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건 지울까요? 일반 전표인데 그죠? 일반 전표를 열고 날짜가 언제냐면은 4월 2일이죠. 거기다 04월 엔터 02일. 자, 차변에 뭐라고 할까요? 거래처 직원들과 해석했으니까 접대비예요. 접대비 800번대 접대비. 거래처를 적는다면 뭐 해오름 한정식이니까 해오름. 한번 쳐보면 해오름 한정식 있죠. 자, 얼마예요? 13만 2천 원이고요. 그 다음에 2일날 대변에 자, 카드로 결제했어요. 카드로 결제했으면 아직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죠. 그래서 미지급금이라고 하고 카드사를 적어주는데 이 카드 매입사가 우리 카드입니다. 우리 카드. 그래서 13만 2천 원을 입력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뭐 이건 문제는 이걸로 끝나는 거네요. 별거 없는 거죠. 그건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자, 2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인데 여기 보시면 맡기신 금액에 100만 원이 있어요. 그죠? 맡기신 금액에. 이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1월 20일 날 대손 처리하였던 신원수주의 외상매출금이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1월 20일 날 대손 처리했던 거거든요. 그럼 대손 처리됐을 때 분기를 한번 한다면 이렇게 분기가 돼요. 자, 우선적으로 외상매출금 회수 불능이니까 외상매출금 에서 100만 원. 그리고 우리가 대손됐던 거니까 차변에 대손 상각비에서 100만 원. 이렇게 들어오겠죠. 또는 대손 상각비가 아니라 무슨 충당금? 대손 충당금으로 손실을 보전했다면 대손 충당금은 아마 이렇게 분기돼 있을 거예요. 그죠? 아마도 이렇게 분기가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대손 처리돼서 회수가 안 될 줄 알았는데 요것이 맞춰서 현금이 회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대손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인데 대손 처리가 일어난 거랑 다름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줘야 되겠습니까? 뭐 현금이 들어온 거니까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으니까 차변 무슨 예금? 보통 예금에서 얼마? 100만 원 적어주면 되겠고 중요한 거는 요 대손 처리된 시기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대손 처리된 시기와 관계없이 무조건 이 대손된 금액이 회수가 되면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으로 해가지고 이걸 이익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익으로 처리가 안 되고 있지만 사실상 기말결산에 대손 충당금을 그만큼 설정을 적게 함으로써 비용을 적게 계산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익이 적어지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날짜는 4월 12일 날짜죠. 4월 12일 날짜로 분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전표를 열고 4월 12일 날짜. 차변에 우리가 무슨 예금이에요? 보통 예금이죠. 보통 예금.
우리은행인가요? 신한은행이네요. 신한은행에서 얼마냐 하면은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그 12일 날 대변에 자, 우리가 이것은 외상 매출금에 그 대손됐던 것이 회수된 거니까 외상 매출금과 관련된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 외상 매출금이 108번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109번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얼마죠? 100만 원.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 넘어갈까요? 3번 약소금의 발행이네요. 약소금의 발행. 자, 문제를 보니까 우선 어음을 등록해야 되는 문제인지 한번 볼까요? 자료 설명을 보니까 다모아 신발 주식회사에 외상 매입금 800만 원 중 일부는 전자 어음물을 발행하여 지급하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이 말 나와 있죠? 우선적으로 보통예금에서 250만 원이면 어음으로 발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 여기 550만 원 나와 있네요. 그럼 먼저 요거를 어음 등록을 먼저 해줄까요? 자, 그러면 문제상에서 자, 여기 보시면 어음 등록이 나와요. 그렇죠? 이 어음 등록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어음이 나오는데 어음을 수령한 날짜가 2016년 4월 22일 날입니다. 그래서 2016년 04월 22일. 자, 어음은 전자 어음이니까 여기다 전자를 적어 주시고 그다음에 금융기관은 어음의 금융기관이 어딘가 보니까 국민은행이에요. 그래서 F2번 눌러서 국민은행 찾아주시면 돼요. 국민은행. 그다음에 시작 번호인데 뒤에다 연결해서 쭉 적으세요. 004 2016 042 1234 56 789. 자, 어음의 매수는 한 매죠. 그래서 한 매 해놓고 등록. 자, 이해합니다. 이렇게 해서 종료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를 입력시켜 주시는데 외상 매입금을 갚은 거죠. 4월 22일 날. 그래서 04월 22일 날 차변에 외상 매입금 거래처가 어디 거냐 하면은 다모아예요. 다모아 신발. 자, 얼마라 그랬어요? 800만 원. 외상 매입금 갚았습니다. 그 다음에 22일 날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찾았어요. 국민은행 연희지점에서 찾았죠. 맞나요? 아, 신한은행이네요. 미안합니다. 빠져나오세요. 틀렸으면 이렇게 빠져나오셔가지고 보통예금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보통예금 가로 열고 신한은행에서 거래 내용 나와 있죠. 여기다 신한은행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얼마냐 하면은 250만 원. 금액 잘못 보네요. 22일 날 대변에 자, 어음을 발행했습니다. 지급어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은 다모아 신발에 발행했으니까 다모아 신발 해놓고 550만 원. 자, 적어주시는데 중요한 거는 받을어음이 됐든 지급어음이 됐든 간에 어음이 나오면 클릭을 해주시고 자금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요 위에 보니까 자금 관리 메뉴가 없어요. 그렇죠? 자금 관리 메뉴가 없다 그래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능 모음을 클릭해 주시면 여기에 자금 관리가 나옵니다. 나와요? 자, 여기다 클릭해 주시고요. 요 내역을 요 하단에다가 그 자금의 내역을 입력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어음 번호 F2번 눌러서 자, 우리가 국민은행 4월 22일 날 우리가 등록했던 이 어음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확인해서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엔터 쳐주시고 만기일자 적어주시는 거예요. 2016년 10월 22일이에요. 2016년 10월 22일 국민은행. 자, 이렇게 적습니다. 이렇게 적습니다. 됐나요? 됐죠? 자, 그럼 완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등록이 완료가 되는 걸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번 일반 거래고요. 자, 일반 거래인데 어떤 문제냐 그랬더니 사무실 임차료 30만 원을 찾았어요. 신한은행에서 4월분 임차료를 지급했다. 이 말 나와 있죠. 자, 이건 당연히 지급 임차료입니다. 우리 그 스마트 AS는 지급 임차료로 분기하죠. 차변에 지급 임차료 30만 원, 대변에 보통 예금 30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날짜가 4월 30일 날짜예요. 그래서 4월 30일 차변에 지급 임차료 800번대. 자, 거래처가 어디냐면은 안 나왔나요? 거래처가 없네요. 넘어가죠, 그러면. 방향키로 넘어가 주시는 게 편하시고요. 3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30일 날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찾았어요. 자, 무슨 은행? 신한은행입니다. 얼마죠? 30만 원. 이렇게 입력시켜 주시면 뭐 완료되는 거니까 뭐 이런 거는 간단하게 입력이 완료되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5번
기타 일반 거래 3점짜리고요. 우체국 택배입니다. 우체국 택배. 자, 택배 영수증은 우리가 얼마죠? 3만 원을 초과하는 영수증이라 하더라도 요것은 영수증 지출증 비용을 갖다가 갖추지 않아도 되는 문제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주식회사 나라라 금천에서 상품을 구매하면서 택배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이다. 자, 상품을 구입하면서 발생된 비용이죠. 중요한 것은 키포인트가 여기 상품을 구입하면서 지급한 이 택배 비용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상품을 구입하면서 지급했다. 그럼 매입 시에 발생된 비용이니까 다 매출 원가에 포함하는, 매입의 취득 원가에 포함하는 그런 문제죠. 그리고 분개한다면 어떻게 분개할까요? 당연히 이것은 상품의 원가니까 차변의 상품. 상품 얼마죠? 여기 12,000원 나와 있네요. 상품 12,000원. 자, 현금으로 줬으니까 대변에 현금 12,000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요 분기에는 우리가 출금된 거니까 출금 전표에 입력을 해 주셔도 되고 또는 대체 전표를 이용해 주셔도 돼요. 대체 전표하고 출금 전표를 이용하게 되면은 전표의 금액이 약간 차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요 부분이에요. 여기 이제 이 대체 전표를 입력할 때 현금 잔액과 출금 전표를 이용했을 때 현금 잔액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프로그램상에서의 그 운영상의 문제가 될 뿐이지 전체 금액에는 변동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건 상관하지 마시고 입력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기를 한다면 우리가 날짜를 먼저 5월 달로 바꿔야 되나요? 예, 5월 달로 바꿔야 되겠죠? 5월 달로 바꿔서 엔터 치고 5월 10일 날입니다. 자, 차변인데 출금 전표로 할까요? 출금 전표로 해서 우리가 상품이라는 상품의 원가에 포함시키는 거죠. 146번. 얼마예요? 12,000원. 자, 이렇게 입력시켜 주시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출금 전표로 해도 되고 대체 전표로 해도 되고 어느 전표로 이용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 꼭 알고 가시면 되겠어요.